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이낙연 발 사면입니다. 지난 1일이었죠. 새해가 밝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해서 정치권이 들끓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 대표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심정적으로는 이런 발언을 하신 게 이해는 되지만 결과적으로 뭐 적절하지도 않았고 반응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축구에서 보면 이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려야 될 존에서 지금 단독 드리블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와 상의도 안 하고 정말 무리수였죠. 그러니까 이 사면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특별 권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들었습니다. 네, 무리수였다. 그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대선 지지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거기에 대한 노림수일까요? 노림수는 아니고요. 이제 그냥 다급했던 거죠. 아, 뭐라도 해야 된다. 내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이낙연 대표님 생각에는 거의 이제 대권이 손에 잡히는 단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나는 차기 대통령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지지율이 팍팍 쳐지니까 이제 위기감이 생긴 거죠. 아, 뭐라도 해야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연두에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 속에서 좀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사면이다. 이런 어떤 통합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의도를 이제 선회하자면. 근데 뭐 효과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이 사면에 대한 발언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정확히? 사실 이제 정부에 대한 지지도,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부정평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낙연 대표 역시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지금은 이제 현 정부와 차별화를 하면서도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 이런 것들을 한 건데, 사실 좀 정책적으로는 현 정부와 좀 거리를 두면서 현 정부에서 실패한 거는 인정하고, 뭐 어떤 거는 좀 더 잘해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필요한데 좀 너무 뜬금없이 사면을 하자. 그거보다는 좀 더 좌우를 통합할 수 있는 좀 더 마일드한 어떤 발언과 연설, 이런 걸로 조금씩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을 했었더라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이제 17년형, 20년형 받은 사람들을 풀어주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6개월 전만 해도 완전히 적폐라고 뭐 이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6개월 전의 대표와 지금 대표가 완전 사람 달라진 거죠. 무엇이 그를 달라지게 했느냐. 뭐 사실은 뭐 이낙연 대표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시는 그만큼 상당히 이제 근엄하시고 신중하신 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교감은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계속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승전보의 카드를 꺼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패전의 카드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과는 조금 상당히 이제 안 좋게 됐는데, 그만큼 신중하신 분이 이런 말을 내뱉었을 때 돌아오는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앞으로의 제가 봤을 때 지지율은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권도 지금 내에서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우선 뭐 사선 의원인 우상호 의원의 말을 좀 인용을 하면 사실 뭐 사면이라는 것이 당사자, 그러니까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국민에게 정말 진심 어린 좀 사과를 통해서 이렇게 이뤄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뭐 촛불 전국이 이제 한 5년 정도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흘렀습니다만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상호 전 의원이 같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소리를 좀 낸 것 같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그 기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제 사면을 시켜줬잖아요. 그것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었거든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내뱉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그렇게 대국민 통합을 위해서 용서를 한다는데 대국민은 따랐던 거죠. 지금의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아니고 한 당의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새해 연초부터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아쉬운 그런 발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최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이렇다 할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코멘트를 할 이유가 없죠. 굳이 코멘트를 해줘야 되냐 이런 생각이실 걸로 판단이 되고 사실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도 대리 사과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번에 이낙연 대표의 사면은 또 사면권자가 아닌 사람이 사면을 먼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대리 사과와 대리 용서 뭐 이런 느낌이에요.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뭐 야당에서 일부 환영을 한다고는 하지만 속내로는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해준다면 하는 건데 이게 뭐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이걸 이제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면을 논의를 한다더니 또다시 적폐로 몰아가는 거냐 그러면 적폐 청산 다 끝난 거냐 덮어두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면서 프레임을 조금씩 이동시키지 않을까 지금 그런 준비를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여당의 대표가 신년이 되자마자 신년 첫 발언을 이제 전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들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코멘트를 하지 않아도 상당히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그런 기세를 잡은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생각할 시간, 그러니까 말을 아끼면서 생각할 시간을 두는 거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이 사면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이낙연 대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낙연 대표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해줄 수 있는 특별 사면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자의 의견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코멘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두 대통령의 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뇌물 횡령 혐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었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징역 20년 뇌물과 특활비 상남, 직권남용 강요죄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17년형, 20년형 받은 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사면권을 행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 사실 이런 사면권의 행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사법부의 판단을 번복하는 행위잖아요. 이게 삼권 분리 위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면권의 남용을 막아야 된다, 사면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이제 법조계나 이제 법학계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특별 사면을 하게 된다면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우선 뭐 이게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제 여론이 조성이 돼야 뭐 빠르면 뭐 설날 뭐 때로는 뭐 광복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화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더 분열시키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해도 또 올해 또 4월 뭐 서울, 부산 보궐시장 선거도 있고 또 내년 뭐 대통령 선거를 차기 대통령 선거를 봤을 때도 이게 쉽게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신중한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여야 때로는 국민까지 그런 생각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 사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자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 주 전까지만 해도 뭐 공수처랑 뭐 검찰개혁 이런 거 이제 추미애 전 장관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이렇게 뭐 싸우고 있다가 뭐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바로 사면 카드를 꺼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사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첫째로는 사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둘째로는 여권 핵심 지지층의 반대가 너무 극심하고 셋째로는 사면을 하게 되면 좀 자가 당착해야 되나? 스스로의 자기 모순에 빠지게 돼요. 사면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집권 한 3년 차까지는
그렇게 적폐다, 뭐 전 정권의 실정을 씻어내자 이러면서 뭐 그렇게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다 몰아갔잖아요. 몰아가 놓고 이제 와서 대통합의 얘기를 한다? 누구도 거기에 공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적폐라고는 하지 말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죄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리를 뒀어야죠. 아주 그냥 자기가 그냥 깊숙하게 개입을 해서 이명박 박근혜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은퇴할 때 임기가 끝날 때 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사면을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는 누구도 공감해 줄 수가 없죠. 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정권을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태제에 있어서 모순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사면을 굳이 할까? 제 생각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뭐 지난해 이제 키워드를 보면 뭐 여당 특히 이제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는 윤석열, 그다음에 뭐 부동산, 백신이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워낙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새롭게 여당이 꺼내놓은 카드가 이제 사면이라는 그런 키워드의 카드였는데 이게 현 시점에서 과연 올바른 것인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고 국민은 아직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사자인 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전혀 뭐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좀 아쉬운 상황이고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이 17년이 확정돼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20년이 이제 선고가 된 건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사면은 사실은 뭐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이 베풀 수 있는 권한이긴 합니다만 사면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참여하고 있고 수용 기간도 상당히 지나서 더 이상의 형 집행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경우 재판이 이제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법 적용과 판결에는 잘못이 없으나 판결의 집행이 결과적으로 더욱 비극적일 수 있을 경우는 사면한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이 임박하자 담당했던 국선 변호사가 변호가 부실했음을 인정을 하고 감경 사면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사실은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신 최종 권한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변호사님 말처럼 하면 난리 납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는 촛불 어떻게 보면 촛불이 만들어낸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5년이나 세월이 뭐 길면 길지만 또 짧으면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저도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정부가 집권하게 된 가장 큰 이벤트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촛불 혁명이라는 거죠. 4년이 그러니까 판결 선고가 난 지가 뭐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심부터 난 지가 몇 년 안 돼서 바로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종 보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거는 역사적인 평가가 진행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도의 잘못은 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래, 그래도 정치인이고 뭐 과도 있지만 공도 있으니까 이제 풀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사면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지 않았어요. 이분들. 판결문에 잉크가 마르지 않았는데 바로 그냥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누가 법원을 존중하고 누가 대통령을 존중하겠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뭐 사면법이라든지 뭐 관련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 기준을 우리가 그래도 좀 준수를 하면서 해줘야 이제 미래 세대나 아니면 다른 국민들한테 법령이라는 게 존재하고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데 법이고 뭐 규칙이고 다 깡그리 무시를 해버리고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대통합을 해봅시다.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갔던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을 해줍시다. 용서를 해줍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모든 원칙을 버리는 거예요. 사실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합 하는데 대통합의 의미를 잘 몰라요. 저희는 실적으로는 당장 필요한 뭐 국회에서 발의하는 입법안, 그러니까 민생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절실히 필요한 거지. 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뭐 용서해주면서 대통합 이룬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분단 국가이긴 합니다만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적으로는 잘못한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안 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야당도 아마 김병기 대표도 그렇게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당에서 무리수를 두는데 너무 조급하다. 왜냐면 당장 지금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지금 뭐 사실은 리서치 조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야당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서히 이제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하겠죠. 여기서 이제 두 지역을 특히 서울 지역을 뺏기게 된다면 차기 대선까지도 이제 문제가 있는 상황이 이제 추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해서 스루패스를 넣어야 될 상황에 백패스를 하면서 정말 오히려 상대에게 다시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그런 꼴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고민의 시간이겠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사면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게 무조건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사면을 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뭐 사실 대통합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는 아실 거예요. 뭐 대연정, 대통합 이런 거 말은 좋은데 지금까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조금 쫄리니까 좀 뭔가 잘 안 된다 싶으니까 우리 한번 손 잡아보지 않을래? 상대방에서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반가워하지 않아요. 예. 대통합 뭐냐? 대통합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뭘 양보를 해줄 거냐? 아무것도 뭐 정책을 양보를 해줄 거냐? 아니면 이제 뭐 입법을 했던 거를 다시 법률을 없앨 거냐 이런 거 하면 그런 것들 다 노할 거 아니에요. 여당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 이게 대통합이냐 하지 말자 그냥 갈 길 가자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다 보면 뭐 굳이 사면을 해주냐 이렇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선 뭐 그렇게 신중한 이낙연 대표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신년에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생각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어느 정도 이야기는 했을 것 같고 두 분이 말씀을 나눴을 때는 두 가지 카드를 생각을 했겠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인의 이제 대표 자리라든지 내년 차선, 그러니까 대선에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임기 말기잖아요. 말기에 대연정, 뭐 대통합, 전직 두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임기 말에 아름다운 장면을 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문매 만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이낙연 대표가 당장 문매 발생이 가장 크고 참 2021년도 새해 그때부터 재미있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화문의 촛불이 밝혀진 지 5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날에 우리는 부정과 부패, 불합리라고 하는 과거를 함께 청산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누군가의 정치인이 어느 목적을 가지고 꺼낸 사안은 아닙니다. 먼저 두 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가 먼저겠죠. 그리고 국민이 용서를 해야 비로소 우리는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